예, 안보 불안, 정치 후퇴, 부패 세력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먼저 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남북관계와 정치개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민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며 순박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있고 핵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을 전쟁론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론자입니까?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전쟁을 하자는 거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다 전쟁론자인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도 북한의 핵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금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고 정몽준 대표와 합의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대표도 곧 전쟁론자들인 것입니다. 남한 4,500만, 북한 2,500만의 7천만 우리 민족 어느 누가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회창 후보야말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적임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5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회창 후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정치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나라당을 낡은 정치라고 비난하고 스스로를 정치개혁 세력으로 강변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뽑아놓고도 곧 경선 자체가 부정되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르다고 하다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권 대권을 분리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을 부수고 새 당을 짓겠다고 하고 정책 정당이라면서 선거 직전에 당의 핵심 이념과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도입한 민주당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정책,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합치고 그 대가로 권력과 이권 나누기를 한 후보 단일화는 그동안 조금이나마 진척되었던 정당 개혁을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 정치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안보 불안 세력과 정치 후퇴 세력을 분명히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지난 5년간의 국정 실패에 책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정책 실패로 분통 터지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정부패와 정책 실패를 한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자칭 국민 후보만 남았습니까? 민주당은 먼저 지난 5년간의 부패와 국정 실패를 국민 앞에 반성하고 난 후에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탄생하는 어떤 정권도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평화냐, 안보 불안이냐, 정치 개혁이냐, 정치 후퇴냐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12월 19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지방을 다녔고 또 강원도의 태백시를 비롯해서 많은 곳을 다녔는데 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그곳에 도민 군민 여러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지금 국가를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4년이 걸렸습니다. 검토만 하는데.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검토가 살아계셔서 계속됐더라고 하면은 그게 7년이 걸렸을지 10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를 옮긴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100년 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고 많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를 검토해야지 지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안에 이것저것 다 마무리 짓겠다. 이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모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또 노 후보 자신도 정부하고 의논한 적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이 나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일정을 갖고 한다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회창 후보도 이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단독으로 만나서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신념을 후보도 갖고 계시고 또 북핵 문제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무슨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또 그 미국을 비롯한 또 주변 국가들하고의 그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북한도 다녀왔고 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